초보 라이더를 위한 중랑천 자전거길 장거리 도전 팁. 오늘 그 핵심만 빠르게 요약해 드릴게요.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소요산역으로 점프해서 서울 방향으로 쭉 내려오는 이 코스는 험한 오르막 없이 장거리 완주의 성취감을 맛보고 싶은 분들께 정말 완벽한 선택지거든요. 자, 첫째, 왜 하필 저 멀리 소요산역 출발일까요? 여기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길은 완전 평지이거나 마이너스 1% 정도의 아주 미세한 내리막길이에요. 마치 무빙워크를 탄 것처럼 힘들이지 않고 도봉산의 멋진 경치를 보면서 마법 같은 속도감을 즐길 수 있죠. 둘째, 주행 환경과 시간 관리 팁인데요. 길이 너무 좋아서 막 달리다 보면 체력이 금방 방전될 수 있으니까 평속 20km 정도로 여유롭게 페이스를 조절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로등 없는 외곽 구간이 꽤 있으니 꼭 해지기 전에 복귀하시고요. 그리고 차 소음이 너무 시끄럽다면 반대편 자전거길로 살짝 넘어가는 것도 아주 쏠쏠한 꿀팁입니다. 마지막으로 갑자기 나타나는 공사 구간을 주의하셔야 해요. 신도시 개발이나 하천 정비 때문에 예고 없이 길이 툭 끊기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이럴 땐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다른 길로 우회하거나 자전거를 번쩍 들고 걷는 이른바 들바의 마음가짐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미세한 내리막의 이점을 살리고 막힌 길 앞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한다면 중랑천은 여러분의 첫 장거리 라이딩을 대성공으로 이끌어줄 최고의 코스가 될 겁니다. 소요산역에서 출발하여 도봉산역에 도착하는 경로는 지하철 1호선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오는 코스로 초보 라이더도 즐길 수 있는 평지 위주의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주요 코스 5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요산역, 출발 지점. 지하철 1호선의 종점으로 일반적인 지하철역 느낌보다는 기차 여행을 온 듯한 설렘을 주는 장소입니다. 역에서 나와 오른쪽 신천 방향으로 진입하여 라이딩을 시작하게 됩니다. 2. 신천 자전거길 및 열차 교각 구간. 소요산역 인근에서 시작되는 신천길은 산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한적함을 줍니다. 특히 지하철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교각 아래를 통과하는 구간은 이 코스만의 독특한 매력 포인트입니다. 3. 덕계역 인근 내리막 및 전용도로. 덕계역 부근에는 속도감을 즐길 수 있는 시원한 내리막 구간과 함께 자전거 전용도로가 잘 닦여 있어 라이딩의 재미를 더해줍니다. 4. 양주 의정부 중랑천 합류 구간. 양주시청을 지나 의정부 방향으로 내려오면 작은 개울 수준이었던 물줄기가 중랑천 자전거길로 본격적으로 이어집니다. 이 구간은 경사가 거의 없는 완전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 초보자들이 체력 부담 없이 달리기 좋습니다. 5. 도봉산 조망 및 도봉산역 구간. 의정부 호원동을 지나 서울 도봉구로 접어들면 정면으로 웅장한 도봉산과 북한산의 전경이 펼쳐집니다. 이 경관을 감상하며 달리다 보면 최종 목적지인 도봉산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저는 매일 자전거 30분, 이걸 딱 2주만 했을 뿐인데 제 인생에 일어난 믿을 수 없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아니, 솔직히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40대, 50대 넘어가다 보면 다들 비슷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 진짜 죽을 맛이고 점심 먹고 나면 꾸벅 졸립고 저녁엔 그냥 소파랑 한몸 돼서 꼼짝도 하기 싫고 제가 딱 그랬어요. 그래서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진짜 속는 셈 치고 딱 2주만 하루 30분씩 자전거를 탔거든요. 와,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단순하게 뭐 살 좀 빠졌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뭐랄까, 시스템을 리부팅한 느낌이랄까?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제가 뭘 느꼈는지 하나씩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분명 체중은 그대로 배만 볼록하게 튀어난 경험. 젊을 땐 살 붙으면 얼굴부터 티나니까 거울 볼 때마다 다이어트 결심했는데 30대가 꺾이고 나니까 얼굴은 분명 그대로인데 옷 위로 툭 튀어나온 이 핏살이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살 좀 붙었다 생각될 때
강변만 며칠 달려줘도 뱃살은 금방 빠졌는데 이젠 얼굴살만 빠지지 뱃살은 그대로더라고요. 근데 이 뱃살 왜 안 빠질까요? 이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대학 공공보건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복부지방은 노화와 함께 내장지방 형태로 전환이 되면서 일반적인 유산소 운동으로는 쉽게 분해 자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40대 이후부터는 호르몬 변화와 기초대사량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뱃살만 남는 체형으로 바뀌는 게 당연한 거라래요. 즉 이때부터 본격적인 아재 몸매로 진화하는 거죠. 그럼 자전거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자전거는 코어 근육군과 하체 근육군을 동시에 사용하는 유산소 근지구력 복합 운동이에요. 특히 낮은 강도로 30분 이상 타게 되면 지방 연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이때 복부 내장 지방이 에너지 연료로 전환되기 시작하죠. 실제 일본 교토대 연구에 따르면 자전거를 12주간 주 3회 이상 지속한 중년 참가자 그룹에서 다른 운동들에 비해 자전거는 복부 지방이 평균 15%나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매일 수백만 대의 자전거가 그 거대한 한강 위를 지나가잖아요. 저도 출퇴근할 때 자주 보는데 진짜 어떨 때는 강이 아니라 막 바다처럼 넓고 압도적으로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폭이 막 1km가 넘는 구간도 있으니까요. 서울 한가운데 그런 강이 있다는 게 사실 엄청난 스케일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불과 수십 킬로미터만 쫙 거슬러 올라가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 거대한 한강 물줄기가 진짜 성인 남성이 한 걸음에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아주 조그만 동네 개울물로 변한다는 사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이게 참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거대한 결과물들은 막 그 압도적인 크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시작점을 좀 잊게 만들거든요. 네, 워낙 크니까 처음부터 컸을 것 같은 착각이 들죠. 맞습니다. 완성된 형태에만 너무 익숙해지면 그게 아주 미약한 곳에서부터 켜켜이 축적되어 왔다는 사실을 인지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가 진짜 흥미로운 겁니다. 솔직히 한강 자전거길은 막 탁 트여 있고 편의점도 널려 있고 풍경도 기가 막히잖아요. 거의 고속도로죠. 자전거계의 고속도로. 맞아요. 반면에 중랑천으로 접어드는 순난 그 인프라가 확 열악해지거든요. 길 폭도 갑자기 확 좁아지고 무엇보다 바로 오른쪽에 동부간선도로를 끼고 달려야 해요. 아, 차들 쌩쌩 달리는 그 도로요. 네네. 그래서 자동차 소음이 진짜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전거 타러 나가는 게 막 스트레스 풀고 탁 트인 쾌감을 느끼려는 건데 굳이 왜 이 시끄럽고 좁은 길을 택해야 하는 걸까요? 표면적으로만 딱 보면 완전 불합리한 선택이죠. 인프라도 부족하고 시끄럽고 좁으니까요. 초보자들이나 느리게 타는 사람들에겐 천국이겠네요. 맞아요. 뒤에서 막 비키라고 엄청난 속도로 압박해오는 자전거 무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초보자나 미니벨로 라이더한테는 역설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심리적으로 편안한 평지 생태계가 딱 구축이 되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재밌네요. 단점이 오히려 특정 대상에게는 대체 불가능한 장점으로 바뀌는 거군요. 근데 이 중랑천은 길은 좁고 좀 불편해도 나만 아는 아늑한 동네 카페 같은 아지트 느낌이 나는 거네요. 딱 그런 매력이죠. 그렇게 느리게 달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억지로 주어졌을 때 비로소 자전거 위에서 경험하는 질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옛날 그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 가면 있는 T자 코스 있잖아요. 아, 공식 외워서 돌던 그 공포의 T자 코스요. 네네. 그거를 그대로 조그맣게 축소해 놓은 것 같은 자전거 무료 연습장을 발견하신 거예요. 자전거 연습장의 T자 코스라니? 되게 귀엽네요. 본인이 직접 타보기도 하시던가요? 네, 나중에 아내분 데려와서 가르쳐주면 좋겠다 하시면서 직접 그 좁은 코스를 돌아보시는데 막상 해보니까 의외로 힘들다면서 쩔쩔매시는 모습이 영상에 나와요. 하하, 바퀴가 작아도 균형 잡기가 쉽지 않았나 보네요. 네.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약간 딴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생각이요? 사실 우리가 주말에 귀한 시간 내서 자전거를 타러 나간다는 건 기본적으로 땀 흘려 운동하고 딱 목적지까지 가는 게 목표잖아요. 보통 그렇죠. 기록 단축하고. 그러니까 그 고속으로 달리는 로드팩 분들이 단순히 스페드 광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한정된 여가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렇죠. 시간 대비 운동량 효율이죠. 네, 근데 가돈길을 멈추고 굳이 자전거 연습장 T잡 코스를 돌거나 풍경을 멍하니 보는 건 이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완전 마이너스 행동 아닌가요? 험난한 동부간선도로의 소음을 견디고 로드팩의 질주를 거쳐내면서 결국 거대한 한강이 되어 바다로 나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강물의 진짜 기원을 두 눈으로 직접 끝까지 쫓아가서 확인한 사람은요. 앞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해상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해상도가 달라진다. 겉으로 드러난 거대함에 더 이상 쉽게 압도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군요. 맞아요. 그 화려한 껍데기 이면에 숨겨진 수많은 땀방울, 시간의 축적,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작은 시작점들을 단번에 읽어낼 수 있는 깊은 통찰력을 드디어 갖게 되는 거죠.
아무튼 결국 유튜버분은 자신의 고착된 사고를 인정하고 무거운 자전거를 끌고 다리를 건너서 그 멀쩡한 왼쪽 길로 무사히 넘어갑니다. 다행이네요. 네, 근데 여기서 이분의 예리한 관찰력이 또 한 번 빛을 발해요. 오, 뭘 보셨나요? 왼쪽 길을 막 달리다 보니까 아까 자신이 고집하던 오른쪽 길에서는 거의 코빼기도 안 보이던 그 고속으로 질주하는 로드팩 자전거 무리들이 여기서는 쌩쌩 엄청 지나가는 걸 발견한 거예요. 아, 아주 중요한 환경적 단서를 포착했네요. 네. 유튜버는 이걸 보고 단순히 아,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네 하고 그냥 안 넘겨요. 그럼요. 이분이 속으로 딱 추론을 합니다. 로드 자전거들이 유독 이 왼쪽으로만 이렇게 떼지어 다닌다는 건 그만큼 자전거 도로 포장 상태나 달리기 좋은 컨디션이 왼쪽 길이 훨씬 더 우수하다는 뜻이겠구나 라고요. 와, 대단하네요. 자신이 방금 전까지 겪은 불편함이랑 판단착오라는 실패 속에서도 주변 사람들의 단서를 조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지식을 끄집어낸 거잖아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게 진짜 훌륭한 탐구자, 학자의 태도거든요. 타인의 행동 패턴이라는 환경적 피드백을 딱 보고 아, 내가 틀렸었네 하고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면서 머릿속에 정신적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거잖아요. 온 동네 새들이 잔뜩 모여있는 하천의 어떤 한 구역을 딱 발견하시거든요. 아, 하천변에 새들 은근히 많죠. 네. 거기를 보니까 하얀 백로들도 막 우아하게 서 있고 무엇보다 물속으로 아주 깊이 잠수해서 물고기를 사냥하는 까만 새들, 가마오지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오, 가마오지가 하천까지 오나요? 신기하네요. 그니까요. 그래서 유튜버분이 신기해서 자전거를 딱 세우고 난간에 기대서 그 새들을 진짜 한참 동안 관찰하세요. 그러다가 혼잣말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그냥 지나칠 때는 전혀 못 봤는데 잠깐 멈추니까 비로소 보였다라고요. 고속으로 질주하는 로드 자전거 위에 있었다면 그 살아 움직이는 가마우즈는 그저 시야 바깥으로 휙 지나가는 뭉개진 검은 픽셀에 불과했을 겁니다. 근데 자전거 브레이크를 잡고 속도를 딱 0으로 늦추는 순간 뇌가 탐색 모드로 켜지는 거군요. 맞아요. 뇌의 정보 처리 시스템이 생존 모드에서 탐색 모드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제야 비로소 물속으로 쑥 들어가는 가마우지의 생동감이나 이 중랑촌이라는 공간이 품고 있는 하천 생태계라는 거대한 새로운 정보가 뇌로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이거 약간 우리가 스마트폰 볼 때랑 비슷하네요. 소셜미디어 피드를 막 미친 듯이 스크롤 할 때는 수많은 사진들이 그냥 색결 잔상으로만 휙휙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기억 안 나죠. 네. 그러다가 스크롤을 딱 멈추고 하나의 글이나 사진에 집중할 때 그제야 그 안에 섬세한 디테일이랑 진짜 맥락이 딱 보이는 거랑 완전 똑같은 원리네요. 아주 적절하고 일상적인 비유네요. 그러니까 결국 속도를 늦춘다는 건 단순히 시간을 버리고 낭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받아들이는 정보의 해상도를 극적으로 쫙 끌어올리는 아주 적극적인 인지 행위라고 볼 수 있죠. 해상도 높은 여유라 멋지네요. O Freunde, nicht diese Töne, sondern lasst uns angenehmere anstimmen. Und freudenvollere.
Feuertrunken himmlische dein Heiligtum, deine Zauber binden wieder, was die Moore streng geteilt. Alle Menschen werden Brüder, wo dein sanfter Flügel weilt. 방해되는 정보는 아예 인식조차 못하게 뇌가 지워버리는 겁니다. 와, 진짜 소름 돋네요. 그 설명을 들으니까 영상에서 유튜버 분이 다음으로 겪은 에피소드가 완전 100% 이해가 가요. 오, 어떤 에피소드였죠? 이분이 그렇게 천천히 가다가 온 동네 새들이 잔뜩 모여있는 하천의 어떤 한 구역을 딱 발견하시거든요. 아, 하천변에 새들 은근히 많죠. 네. 거기를 보니까 하얀 백로들도 막 우아하게 서 있고 무엇보다 물속으로 아주 깊이 잠수해서 물고기를 사냥하는 까만 새들, 가마오지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오, 가마오지가 하천까지 오나요? 신기하네요. 그니까요. 그래서 유튜버분이 신기해서 자전거를 딱 세우고 난간에 기대서 그 새들을 진짜 한참 동안 관찰하세요. 그러다가 혼잣말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그냥 지나칠 때는 전혀 못 봤는데 잠깐 멈추니까 비로소 보였다라고요. 와, 방금 제가 말씀드린 터널 시야를 정확히 깨부수는 순간이네요. 그쵸. 아마 그분이 고속으로 질주하는 로드 자전거 위에 있었다면 그 살아 움직이는 가마우즈는 그저 시야 바깥으로 휙 지나가는 뭉개진 검은 픽셀에 불과했을 겁니다. 뭉개진 픽셀. 와, 표현 진짜 찰떡이네요. 내가 그냥 저건 생존에 필요 없는 전보네 하고 필터링 해버린 거죠. 근데 자전거 브레이크를 잡고 속도를 딱 0으로 늦추는 순간 뇌가 탐색 모드로 켜지는 거군요. 맞아요. 뇌의 정보 처리 시스템이 생존 모드에서 탐색 모드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제야 비로소 물속으로 쑥 들어가는 가마우지의 생동감이나 이 중랑촌이라는 공간이 품고 있는 하천 생태계라는 거대한 새로운 정보가 뇌로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이거 약간 우리가 스마트폰 볼 때랑 비슷하네요. 소셜미디어 피드를 막 미친 듯이 스크롤 할 때는 수많은 사진들이 그냥 색깔 잔상으로만 휙휙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기억 안 나죠. 네. 그러다가 스크롤을 딱 멈추고 하나의 글이나 사진에 집중할 때 그제야 그 안에 섬세한 디테일이랑 진짜 맥락이 딱 보이는 거랑 완전 똑같은 원리네요. 아주 적절하고 일상적인 비유네요. 그러니까 결국 속도를 늦춘다는 건 단순히 시간을 버리고 낭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받아들이는 정보의 해상도를 극적으로 쫙 끌어올리는 아주 적극적인 인지 행위라고 볼 수 있죠. 해상도 높은 여유라 멋지네요. 자, 그렇게 멈춤의 미학을 한껏 즐기면서 유튜버는 계속 페달을 밟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본가가 있는 노원구 상계동 근처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옛날 동네 오면 기분이 묘하죠. 네, 막 30년 전에 지어진 복도식 아파트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풍경을 보면서 엄청 짙은 향수에 젖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겼군요. 네, 이 평화롭고 아련한 감상도 아주 잠시뿐이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앞을 턱 가로막는 거대한 물리적 장벽이 딱 등장하거든요. 늘 다니던 익숙한 길이었을 텐데 장벽이라니 뭐 공사라도 하나요? 맞아요. 여름철에 폭우가 내려서 수해 복구 공사를 한다고 그분이 쭉 달리고 있던 오른쪽 자전거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거예요. 하천변은 비 오면 길 자주 끊기죠. 네, 바리케이드가 쫙 쳐져 있고 우회로 안내판 같은 것도 전혀 없어서 더 이상은 앞으로 단 1m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엄청 당황하셨겠네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길이 아예 없었나요?
자신이 있던 오른쪽 길은 꽉 막혀 있었잖아요. 근데 중랑천의 반대편, 즉 강 왼쪽 쪽을 보니까 너무나 멀쩡하고 포장도 기가 막히게 잘 된 자전거 길이 뻥 뚫려 있었던 겁니다. 하하하, 완전 허탈하셨겠네요. 바로 눈앞에 강 건너편에 완벽한 해결책을 두고도 제일 고통스럽고 힘든 길을 택해서 육교를 기어 올라온 거군요. 네, 유튜버 본인도 막 헛웃음을 지으면서 카메라에 대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람 참 사고력이 고착되는 게 무섭다. 내가 늘 오른쪽으로만 다녀버릇해서 건너편 저쪽 왼쪽으로도 길이 있다는 걸 머리로는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유연하게 전환하질 못했다. 이러시더라고요. 와, 이거 진짜 뼈 때리는 깨달음이네요. 야, 이 보잘것없는 실개천이 흘러가면서 중랑천처럼 넓어지고 결국 저 아래 서울에서 거대한 한강과 만나서 바다가 된다는 게 참 신기하다고요. 아, 진짜 가슴 벅찬 순간이네요. 저는 이 대목에서 진짜 묘한 경외감마저 들었습니다. 서울을 가로지르는 그 수많은 자동차와 사람을 품고 있는 거대하고 어찌 보면 폭력적일 만큼 압도적인 한강 물줄기의 정체가 사실은 누군가의 이름 모를 동네 카페 옆에서 수줍게 시작되는 이 찰랑거리는 작은 물웅덩이였다니요. 맞아요. 이 장면은 학계에서 말하는 복잡계, 즉 컴플렉스 시스템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완벽하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복잡계 이론이요? 네, 우리는 보통 결과물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하면 그것을 만들어낸 원인도 처음부터 엄청 거대했을 거라고 쉽게 착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큰 일에는 큰 이유가 있을 거다. 하지만 세상을 실제로 움직이는 거대한 시스템들, 예를 들어 구글이나 애플 같은 세상을 바꾼 다국적 기업, 혹은 인류의 역사를 뒤집어버린 혁명적인 사상, 아니면 저 거대한 한강,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절대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크지 않다. 네, 허름한 차고 구석에서 나는 두 대학생의 엉뚱한 대화라든지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우연히 반짝인 작은 호기심이라는 아주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실개천에서 전부 출발하죠. 그 작고 투명한 물방울들이 무수히 모이고 중간중간 바위와 부딪히는 마찰을 겪으면서 도저히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와.
처음에 인프라의 결핍이 오히려 만들어낸 역설적인 평온함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니치 생태계예요. 네. 그리고 속도를 0으로 완전히 늦췄을 때 비로소 뇌가 인식하기 시작했던 그 생동감 넘치는 가마우지의 잠수, 또 늘 다니던 오른쪽 길만 고집했던 굳어진 사고방식이 만들어낸 맹점, 그리고 그걸 깨부수고 건너간 왼쪽 길. 마침내 잘 닦인 포장도로가 끝나는 위험을 무릅쓰고서 마주한 거대한 강물의 작고 순수한 시작점까지. 와, 이 모든 여정이 진짜 우리 삶의 작동 방식을 설명해주는 완벽한 축소판 그 자체였네요. 네, 자연의 강물은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만 우리 인간의 인식과 지혜는 오히려 그 흐름을 땀 흘려 거슬러 올라갈 때 가장 크게 확장되는 법이니까요. 여러분, 당신의 삶에서 현재 가장 압도적이고 거대하게 느껴지는 당신만의 한강은 과연 무엇인가요? 그게 평생을 바쳐 켜켜이 쌓아 올린 커리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도무지 풀리지 않는 얽히고 설킨 복잡한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혹은 매일 밤 여러분을 짓누르는 거대한 고민거리일 수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하루쯤은 그저 앞만 보고 무비판적으로 달리던 효율성의 페달을 잠시만 멈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당신만의 좁고 불편하고 조금은 위험한 길을 기꺼이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그래서 그 모든 복잡한 것들이 처음 시작되었던 당신만의 작고 조용한 실개천, 그 최초의 발원지 앞에 한번 가만히 서보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처음에 순수하고 설레었던 그 작은 동기, 혹은 지금의 이 거대한 갈등을 낳았던 아주 사소했던 오해의 시작점 말이죠. 네, 그 보잘것없고 소박한 출발점을 다시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 어쩌면 지금 당신을 옴짝달싹 못하게 압도하고 있는 그 거대한 강물이 완전히 새롭고 만만한 의미로 다가올지도 모르니까요. 근원을 아는 사람은요, 결코 거대한 흐름에 무기력하게 휩쓸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땀 흘려 근원을 찾아내는 그 용기가 여러분의 일상을 훨씬 더 단단하고 유연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본 이 지식 탐구 여정이 여러분의 굳어있던 사고에 작은 균열을 내고 또 새로운 통찰의 시원한 물꼬를 터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거대한 것들의 이면과 시작을 의심하고 또 탐구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응원하면서요. 저희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꽉꽉 채워줄 새롭고 깊이 있는 탐구거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